컬처 여성요원 정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오픈한 기념으로 여러분과의 좀 소통의 시간을 갖는 그 기회를 가져보고자 이제 약간 테스트 의미로 지금 저희 첫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사실 너무 떨려요. 근데 이제 진료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빨리빨리 또 진료가 끝나서 그렇기도 하고, 또 가끔은 제가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해도 그때는 막 생각이 안 나시고 항상 그런 경우도 있어서, 뭔가 그런 이제 뭔가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저희가 이제 좀 도와드리려고 시작을 해봤어요. 용기를 내서.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린대. 목소리가 작게 들리는구나. 네. 네. 지금 되게 저희 예상보다는 되게 많은 분들이 사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닉네임이어서 지금 실제로 환자분들 이제 성함이 직접 저희가 몰라서 인사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미 졸업하시고 벌써 출산까지 하시고 아기 소식을 지금 전해주신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계셔서 너무 반갑고, 진짜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근데 시간 내셔서 이제 여기 접속을 해주신 것도 너무 진짜 감사드려요. 네. 막 이제 돌이 지났다, 16개월이다, 막 이런 너무 반가운 분들이,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정말. 애기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에 새돌이 졌다고. 그러니까 정다은 선생님 24개월 쌍둥이 얘기하셨고, 200개월, 200개월이래. 200일. 네. 그래서, 28주시라고 화이팅이에요, 모두들. 네. 26개월 정말 감사합니다. 9년 전에 선생님한테 하신 어떻게 9년 전에 이거 잊지 않고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고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정말. 근데 갑자기 사실 저희는 뭔가 궁금하신 분들 때문에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사실 라이브를 시작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생각보다 옛날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또 할 수 있어서 이게 또 라이브를 하기 잘했네요. 근데 감사합니다. 네. 케빈님은 자궁의 임신 2번 수술하고 첫 아이 시험관 했는데 둘째 자연 임신한 자이셨대. 너무 축하드려요. 잘 되셨다. 정말. 네. 이제 진짜 동창회 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강한희 누나님 말씀처럼 여기 지금 임신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접속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계속 노력하고 계신 분들께 좋은 기운을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너무 기쁩니다. 어머, 김진숙 씨. 저 기억나는, 혹시 그 옛날 김진숙 씨? 지금 아마 아이들이 거의 한 7살은 됐을 것 같은데, 최소 7살, 8살? 그쵸? 그 김진숙 씨가 맞으실까? 네. 16개월 되신 분 모두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정말 너무 반갑고, 정말 대아님 자연 임신돼서 자연 임신이 돼서 뵈러 갈 수가 없네요 하셨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그게 제일 좋죠. 네, 정말 좋죠.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씩은 질문에 대답을 약간씩 드리기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네. 지금 사실 김민재 선생님하고 강풀나 선생님 오후에 지금 진료가 아니셔서 좀 서운하시더라도 오늘은 저 김나 선생님만 네, 맞아요. 참석하게 됐어요. 예. 다음에 또 강풀나 네, 선생님과 네. 김재 선생님 저희가 먼저 용기를 약간 또 조금 더 내봤고요. 네. 어머, 오늘 막 건강한 아들 출산하셨다고 제 환자분, 이주혜 환자분, 세상에, 이주혜 환자분, 네, 남편분 기억나요. 네, 정말 오늘 축하드려요. 네.
우리가 질문을 조금씩 막 올라가고 있어서 먼저 하나씩 하나씩 조금 해볼게요. 첫째 때 아까 올라가신 질문이었는데 첫째 때 피고임이 있어서 우리가 네. 첫째 때 피고임이 있어서 둘째 때도 또 그게 반복될까요? 라고 아주 걱정하면서 힘들게 좀 보내셨다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건 꼭 반복되진 않아요, 사실은. 이게 처음 이제 임신 초기 같은 때 이제 절박유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태반 아래쪽에 피고임이 생긴다든지 태반이 좀 불안정해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것이 항상 다음번 임신에 또 반복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지금 화면상에 맨 위에 정희님께서 44세 고령의 난저 그리고 이제 계류 유산이 11주, 6주 고사 난자 총 3회 화유 1회인데 태아 염색체 검사를 2번 했는데 염색체는 정상이라고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PGT는 그 대하의 어떤 염색체 이상 유무를 스크리닝하는 검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전에 태아 염색체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유지가 잘 안 됐던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쪽에 검사를 다 하셨는지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 PGT 검사 유무는 이제 난저의 환자분들한테는 참 어렵다는 거를 이제 사실 저희도 다 알고 있고 환자분들도 다 인식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네, 그런 태아 문제 외에 그 주변의 어떤 착상 환경이라든지 혈전 관련된 문제가 빠짐없이 일단 다 검사가 됐는지부터 확인을 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약간 애매한 문제긴 한데 염색체 정상이라고 나왔을 때 그것이 이제 XX인 경우에 태아 염색체가 그럴 때 이것을 과연 100% 아이의 염색체로 봐야 할까라는 것도 이제 사실 미국에서 여전히 논란이 조금 있기는 해요. 간혹 엄마 이제 세포가 배양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염색체가 근데 정상인 임신이 있으셨다라면 사실 나머지 이제 착상의 원인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더 혹시 빠진 건 없는지 좀 더 알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네. 이단비님이 이제 질문하신 이런 영양제와 식단, 운동의 시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많은 환자분들도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이제 그 영양제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이렇게 사람의 이제 사실 몸이라는 게 환자분들마다 워낙 이제 그 제각각이니까요. 그 내 몸에 제일 맞는, 제일 필요한 부분을 이제 보충하고 관리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난자의 질이라든지 정자의 질을 어떤 영양제나 운동, 관리로 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물론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나한테 좀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잘 찾아가면서 검사를 통해서 찾아가면서 그거를 보충하고 관리해주는 노력은 당연히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임신 시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중에서 산이일기님이 저는 다낭성이고 자궁내막증 있으신데 다낭성은 고차수가 많지 않으신데 벌써 6번째 시도 중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원인들은 다낭성이 있으시고 자궁내막증이 이제 함께 동반이 된 케이스시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한 번은 이건 이제 약간 공통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이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서 한 번쯤 그냥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착상이 잘 안 되는 원인에 대한 게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사실 보거든요. 저희가 첫 번째는 일단 아이 염색체. 이제 일단 염색체가
괜찮은가? 건강한 수정란이 만들어졌나가 당연히 첫 번째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기는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혈전 성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반복 착상장애 검사를 통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아내는 건데 이제 혈액이 음고 성향이 좀 더 높은 사람인 것인가에 대한 걸 발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면역학적인 원인. 뭐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NK셀 같은 특정 착상과 관련된 면역 세포가 높은 경우.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자궁의 이제 어떤 착상 환경에 대한 거, 근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용종이라든지, 뭐 자궁 성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착상을 방해하는 환경은 없는가? 그게 네 번째라고 할 수 있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호르몬 불균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분비적인 거, 혈당에 문제가 있다거나 갑상선 문제가 있으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잘 컨트롤이 됐는가? 이 다섯 가지를 사실 혹시 내가 지금 차수가 한 3차 이상 넘어가신다?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이거는 공통적인 답변인데 혹시나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이제 놓치고 있었던 건 없는가? 그런 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는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찾아드리려고 어떻게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네 가지가 해결이 된다면 사실 좋은 수정란만 있으면 당연히 잘 된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착상 과정에 있어서 이런 환경적인 요인은 이제 아까 김연 선생님 얘기한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상용부를 이제 발견을 해서 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처치를 통해서 이제 확률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 게 이제 뒷받침되면서 제일 기본이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제일 전제 조건이 배아가 착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이제 힘든 과정일 수가 있는데 계속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긴 하죠. 네. 저기 유한나 씨 말씀하신 것처럼 7주 절박 유산 2번, 17주 중기 유산 어떻게 그러니까. 반복 유산 검사는 이상 없음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근데 제가 유한나 씨의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까 약간 이제 뭐 이제 짧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7주의 절박 유산이 2번이고 이제 어쨌든 17주 정도의 중기 유산까지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일단은 사실 이게 이 3번이 모두 염색체 이상이었을까는 나이가 어떠신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쉬운 일은 정말 아니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운이 나빠서 생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서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그 염색체 이외의 나머지 4가지들이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었나에 대한 걸 한번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계속 노력하는 것도 뭐냐면 이번에 안 됐는데 또 다음번에 또 안 됐는데 아 알고 보니 이것 때문에 안 됐네요. 이렇게 되는 차수를 어떻게든 좀 줄이는 거.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안 좋은 것들을 모두 해결하고 이 한 차수라도 해서 좀 빨리 잘 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저희가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제일 하고 싶은 진짜 일이고 그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산 관련돼서 뭐 저희가 처치해 드리는 것 중에 수님이 보산 환자와 유산 수술 이외 후 저희 쪽에서 검사를 했는데 NK 수치가 아까 이 정도 높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많이 높은 높은 거는 아니고. 아니고 그래서 네. 아마 일단은 그러니까 현재 지금 사실 근데 이제 습관성 유산이라고 이제 국내에서 저희가 약을 처방해 드려서 원래 이제 쓸 수 있는 그 기준이 유산 3호부터긴 해요 사실. 그래서 원래 NK 이제 수치가 기준보다 높을 때 워낙에 이제 어떤 정통적인 그걸 교정하는 치료약은 이제 면역글로불린이라는 그 수액 주사가 따로 있긴 한데 이제 유산 이외에 아마 그 약을 쓰기에는 수치가 많이 높지 않으니까 아마 일단은 인트라리피드라고 하는 주사약을 설명을 들으신 것 같고요. 저거는 영양제 종류 중에 하나예요. 영양제인데 이제 그 지질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고요. 이게 이제 투약이 됐을 때 전반적인 면역 상태가 조금 억제가 된다는 연구가 결과가 있어서 일단은 면역글로불린을 쓰기 전에 일단 먼저 이 약을 써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는지. 임신이 확인되는 즉시 방문을 하시는 게 맞죠? 네. 배란일 기준으로 정말 2주 전후에 테스트를 해보셔서 네. 양성이 나오셨으면 바로 오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항상 테스트를 약간 그래도 일찍 한다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양성 나오면 바로 오시는 게 좋다.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게스테론 서포트랑 그분의 이제 유산 원인들에 맞춰가지고 약들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 확실히 예후가 더 좋아요. 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산이일기님이 이 다낭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채취 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다낭성의 경우에 이분들은 사실 용량을 조금만 높여도 이제 한꺼번에 뭐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해서 뭐 복수라든지 각종 합병증의 위험도 더 높은 그룹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약을 조절해서 쓰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전하정 원장님이나 사실 약을 또 많이 쓰는 편이 아니에요. 전체 이제 난임 의사 중에서는. 근데 저희는 조금 약간 양질의 난자를 조금 필요한 것만 쓰자라는 주의기는 조금 하거든요. 이제 보통 한 15개 이상 나오는 난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미성숙 난자들이 워낙 많아서 수정에 이용되기가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개수가 어느 이상 많아지면. 그래서 적절한 양인 게 사실 주사 조절을 좀 잘하면서 적절한 양을 쓰는 게 사실 좋기는 하고요. 그리고 사실 다낭성이신데 혹시라도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 중에 갑상선 기능 저하가 좀 동반된 경우가 실제 30%까지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혹시 함께 체크가 됐는지 그리고 이제 다낭성인데 혹시 당화혈색소라든지 그런 혈당 흔들리는 건 혹시 없으신지 그리고 혈당 흔들리는 게 뭐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어도 약간 정상의 끝에 걸려 있거나 하다면 메폴민 같은 그런 성분의 뭐 다이아백스 이런 이름으로 나와 있는 그런 약들 메가폴민 이런 이름으로 나와 있는 그런 약들이 난자의 퀄리티에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것들까지 신경을 써주면 좋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단 관리, 그러니까 그 보조적인 어떤 처방이나 식단, 체중 관리, 또 이제 난자, 그러니까 몸의 체지방량이 좀 줄어드는 게 실제로 난자의 질이 좀 더 올라간다는 이제 연구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건강한 난자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강윤지 씨, 너무 반갑네요. 아기 17개월이라고. 네. 네. 그래서 다행히 졸업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좋은 기운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이제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환경 호르몬이 아이의 장애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게 사실 연구 결과가 아직은 이게 이제 직접적인 특정 환경 호르몬과 특정 뭐 예를 들면 자폐와 이제 상관관계에 대한 거가 연구 결과가 너무 다양하게 아직은 특정 호르몬이면 무조건 자폐를 유발한다든지까지의 결론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기는 한데 이게 아직은 이제 환경 호르몬이 이제 많아지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은 좀 더 나와야 근데 이제 유전자 이상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마이너한 유전자의 이제 변형 이런 거 말고 예를 들면 뭐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숫자 이상들 터너 증후군, 다운 증후군, 뭐 에드워드, 뭐 파타우 이런 증후군의 경우와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건 이제 난자 정자의 이제 수정 과정에서 그 어떤 감수 분열 과정에서 생기는 에러기 때문에 또 이런 환경상의 문제로서 그걸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시고, 네. 리안님이 타이휴 맞고 마사지 해도 생명이네. 괜찮냐고, 대할 영향 없냐고 네네. 걱정되신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뭉치지 않도록 잘 풀어주시면 되세요. 네네. 네. 임신하셨는데 지금 다리에 쥐가 나고 배가 당기는 느낌이 없었던 증상이 새로 시작되셨다. 근데 사실 임신 초기는 워낙 이제 몸이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변화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달에 쥐가 난 그런 느낌이 좀 오실 수도 있고요. 자궁이 조금씩 커지면서 당연히 배도 좀 당기기도 하고 장 운동이 떨어져서 가스가 많이 차서 배가 당기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크게 걱정하실 증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김혜진 씨 만 32세인데 32세. 두 번 시험관 했는데 5일 배양은 안 나오고 3일 배양만 2번이씩. 5일 배양이 안 나오는 이유. 네. 이게 사실 뭐 가장 많은 환자들의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뭐가 맞는 말인지에 대한 것도 사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왠지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5일 배양이 안 나오고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5일 배양을 해봤는데 전혀 막상 키워봐도 5일 배양이 전혀 안 나오고 예를 들면 다 그냥 발달이 멈췄다든지 이런 상황이신 건지 아니면 이제 간혹 표현을 하실 때 저는 5일 배양이 안 나와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실제로 안 키워보고 3일 배양 때만 숫자가 많지 않아서 3일 때만 이식을 했던 경우도 있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배아가 넉넉해서 지금 보면 3일째 넣어주고 나머지를 키웠는데 5일째가 안 나간 건지 정말로 매번 딱 한두 개의 그 배아로 3일째 그냥 이식을 하고 나머지가 없었던 거지. 그러면 이제 5일째까지 가볼 기회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쪽인지가 중요하기는 한데 일단은 뭐 당연히 3일 배아도 우리가 그 수정란 등급이 좋고 나머지 착상을 방해하는 원인들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3일 배양도 잘 되실 수가 있는 나이기는 하신데 지금 시점에 꽤 괜찮은 수정란을 2번 이식을 하셨는데 안 되셨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착상이 될 만한 다른 원인들을 찾아보기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어쨌든 뵈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뵙고 네. 그리고 뭐 이건 되게 짧은 뭐 조금량이 자궁경을 했는데 자궁 내강이 좁다. 자궁 경부가 좁으면 착상 확률 떨어지나요? 아니요, 자궁 경부는 아닌데 내강이 좁다라는 게 자궁 경부가 아니고 아마 자궁경을 했는데 안쪽에 자궁 이제 사실 자궁 모양이 조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진이라든지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 자궁 안쪽 모양이 정말 딱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T자 형태로 보이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네, 다양한 모양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내강이 조금 좁아 보인다고 해서 착상률이 떨어진다라고 그냥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워낙에 착상 환경이라는 게 뭐 자궁 내막의 어떤 상태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요. 그거 자체로 지금 바로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정희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셨고 NK가 23% 말고는 특별히 나온 게 없답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신가 보다. 네, 그래요. 이게 NK가 어쨌든 23%는 높은 건 맞아서 뭐 면역글로불린은 아마도 쓰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항상 이게 혹시나 유산이 반복되고 계시다면 처음에 항상 이게 코스가 이게 가장 좀 안타까운 점인데 처음에는 임신 자체는 잘 되시는 편인데 이제 그게 유지되는 게 어렵다가 결국에는 이제 유산이 몇 번 반복된 후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임신이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어려워지는 그런 코스로 이제 모두 다 가게 되는 점이 또 있어서 그게 이제 착상의 환경의 변화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유산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내막 안쪽의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조금 봤으면 좋겠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부족한 정보기는 한데 대부분은 어쨌든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서 그걸 좀 찾아보는 노력을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해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 링링님이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착상을 위해 이제 다발성 근종이 제거되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마다 견해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발성 근종이라는 게 뭐 위치, 크기,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이제 임시도 한 뭐 어떤 시술의 횟수 이런 걸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서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가 자궁 밖에 이제 그런 밖으로만 돌출되어 있는 근종인 경우에는 사실 뭐 이걸 제거를 하나하나 착상률에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자궁 내막 안쪽을 파고드는 모양의 근종은 당연히 이건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궁 내시경으로 이제 그 접근을 할 수 있는 근종이라면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 자궁 근육층에 깊이 박혀 있는 근종인데 자궁 안쪽에 얼만큼 누르고 있느냐 아니냐. 사실 그거는 이제 그 의사의 이제 견해가 많이 이제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시술 횟수가 좀 차수가 넘어가면서 뭔가가 생리량이 사실 조금 과다하게 많다라는 그런 이제 증상까지 유발하는 근종이라면 사실 제거를 하는 게 착상 환경이 더 개선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발성이라는 그 말이 크기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료를 봐야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질문이 너무 많으신데 저희가 네 질문 3개 정도 더 대답 드리고 일단 그 3개 정도 대답을 좀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궁 내막증 질환이 있고 이식 총 6번 실패하셨는데 네 PGS 배아도 실패. 마지막 방법은 ERA 검사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식 총 6번의 이제 그런 이식 횟수 때 사실 그 어떤 배아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따라서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당연히 6번을 진행하실 동안이라면은 그런 반복 착상 실패 검사도 하셨을 것 같고요. 네, 그쪽에서 뭐 혈전이라든지 어떤 면역 체계 쪽에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추가적인 어떤 처방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PGS 배아도 실패했다는 게 참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예, 염색체가 정상으로 나왔던 이제 그런 5, 6일 배아인 경우에 사실 이제 그런 태반 쪽의 세포가 조금 약해서 염색체는 정상이지만 사실 착상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게 근데 이제 횟수가 6번이면 ERA 검사는 고려를 해야 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로 착상 수치가 한 번도 안 나왔던 맞아요. 네. 이제 화유가 되거나 그런 정도도 아니고 아예 수치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 어쨌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제가 한 5가지 정도 드렸었는데 그것에 이제 그거 모든 것들을 다 챙겼다. 그리고 나는 수정란도 PGS를 통과했다. 그러면 사실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나머지 4가지는 착상에 대한 건 다 챙겼고 수정란이 PGS 통과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PGS 배아가 이제 너무 등급이 낮았거나 이제 PGS 배아라고 통과를 했다라고는 했는데 너무 등급이 낮거나 건강하지가 좀 못했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정말 그 4가지가 다 신경을 썼다. 그런데도 안 됐다라고 하면 ERA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ERA는 워낙 이제 사실 그 빈도, 그러니까 발생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되게 많이 낮아요. 이제 ERA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좋은 배아를 넣는데 어쨌든 수치가 없다라는 분은 4차 이상에서는 슬슬 고려를 그 환자의 케이스 봐가면서 의사가 잘 판단해서 사실 차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정말 나머지가 아닌 것을 충분히 확인했다. 그러면 ERA 해야죠. 네, 해야죠. 네. 저희가 질문이 사실 정말 많은데 저희는 사실 처음 라이브를 하는 거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질문이 많을 줄을 몰라 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몇 분 질문에 대답하면 될 줄로 저희가 너무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근데 다 너무 지금 대답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라이브 종료 후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조금 영상으로 따로 또 제작하거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도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본 거라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금 더 할지 그런 것들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이제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할지 좀 계획을 잘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첫 촬영이어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온전하게 잘 전달이 됐는지도 좀 걱정스러운데 그러게. 어쨌든 열심히 막 참여해 주시면서 이렇게 질문 너무 많이 올려주시고 또 이제 졸업하고 가셨던 분들 너무 반가운 인사 그럼.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는 어쨌든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이제 어쨌든 결국 다 임신이 되실 거거든요. 그게 팩트예요. 일단 그건 정해진 사실인데 우리가 지금 조금 돌아가고 계신 거니까 어쨌든 또 다시 한번 힘내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LTI에서는 그 길까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정말 그게 중요해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도와드릴게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제 마칠게요. 마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에서 이제 그 답변 못 드린 내용을 저희가 이제 답변을 차례대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집 부모님께서 어제 이식을 해서 지금 움직이시기가 조심스러운데 운동을 갑자기 안 하려니 뻐근하시다. 운동은 어떤 운동이 나을까요? 원래 하셨던 운동은 원래 비슷하게 유지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사실 갑자기 운동을 끊고 사실 누워 계신다고 해서 착상이 잘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너무 움직임을 제한하시면 혈액순환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평상시 일상생활 다 같이 유지하시고 원래 하셨던 운동 다 하세요. 그다음에 이식에 필요했던 이렇게 지금 쓰고 계신 약 잘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김수정님 둘째 아이인데 12주 때 피고임과 양막파수가 있어서 입원하고 지금은 퇴원하셨다고. 그리고 지금은 피고임이나 이런 게 멈췄는데 자꾸 배가 땡기신다. 계속 누워있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자궁수축이 있는 상황이라면 글쎄 이게 이제 상과 선생님들마다 의견은 좀 다른데 사실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나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쓰시는 선생님들이 또 있는가 하면 또 아닌 선생님들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게 불안하시다면 어쨌든 저는 그냥 늘 환자분들한테 진료를 자주 보셔라. 이제 그 자궁 경부 길이가 짧아진다거나 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누워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안에 피고임이 있다거나 한다라면 그리고 땡기는데도 사실 계속 움직일 필요는 당연히 없는 거고 피고임이 있는 상태거나 이런 이제 절박유산의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면 절대 안정이 어쨌든 당연히 맞아요. 이제 우리가 권장하는 건 맞기는 하세요. 네. 그리고 김하나님인가요? 저한테 둘째 난임으로 작년 3월까지 진료하다가 해외로 가시게 돼서 치수 중단했는데 다행히 가셔가지고 자연 임신으로 지금 둘째 출산하시고 지금 5개월이란 얘기죠? 너무 축하드려요. 저 네. 기억나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맞아요. 그때 난소 기능 저하셨고 근데 출산 후에 지금 생리 예정일 일주일 전부터 피가 조금씩 비치는데 사실 원인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배란 이후에 생리가 나오기
전, 그 사이 이제 착상기 때 이제 필요한 그런 프로게스테론의 어떤 부족 때문에 피가 조금씩 비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시 출산을 제왕절개 수술을 하셨다면 가끔 이제 자궁에 이제 제왕절개 수술한 그 흉터 자국이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고여있던 피가 조금 이게 뒤늦게 조금씩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해서 이게 당연히 평상시 일상생활에 좀 불편감을 많이 유발을 한다. 그러면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네. 네. 그리고 화유 2번이 되셨다. 네. 그리고 생리가 6월 26일에 끝났는데 지금까지 연한 2줄이 나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셨는데 이거는 어쨌든 병원에 내원하셔서 피검사 해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생리라고 생각하고 끝났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이게 화유가 자궁애였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수치가 조금이라도 현재 나오는 상황인지 이제 혹시 뒤늦게 이제 생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자궁애 임신에서 생겼던 출혈이었던 경우도 있어서요. 뒤늦게까지 수치가 좀 오래 나오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이제 자궁 임신이 막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드물게 또 있기는 하기 때문에 항상 피검사 확인을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자궁의 임신이 아니라도 이제 이건 더 이제 드문 케이스긴 한데 가끔 이제 태반 착상됐던 곳에 어떤 태반 조직 자체가 완벽하게 잘 안 떨어지고 오래 남아 있으면서 뭔가 다른 조금 더 안 좋은 쪽의 질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한번 확인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네. 김은란 씨? 제 환자분 김은란 씨가 맞으시겠죠? 제가 난자도 잘 나오고 배아 질도 좋다는데 차수에 비해 착상이 잘 안 되고 원인 교정을 다 해주셨는데도 계속 착상이 안 되는데 계속 시도하는 게 맞는 걸까요? 될 때까지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 환자분 중에 제 기억에 김은라 씨는 한 분인데 만약에 그분이 맞으시다면 우리가 이제 임신도 잘 되셨고 이제 다른 데서 워낙 많이 하고 제가 만났는데 이제 오셔서 바로 임신도 잘 되시고 하긴 했었는데 이제 이런 염색체 이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또 못 가고 했었던 게 있어서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다음에 좋은 수정란 나오면 당연히 잘 되실 수가 있는 분이고요. 이제 아니시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이 모든 검사들이 정말로 이제 다 체크가 잘 됐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제가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밑에 상희일기님 아까 이제 그런 다낭성이신 것 같고 채취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게 좋을까요라는 질문도 다른 데서 같이 해주셨었는데 아마 이제 조금 이제 이식 횟수가 아마 여러 번 지금 진행이 되고 계신데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엽산 대사도 TT형에 그럼 아마 엽산도 이제 고용량으로 드시고 계실 것 같고 혈전도 약간 높고 NK 세포가 20%. 그러면 아마 이제 뭐 면역 글로불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헤파린 계열의 뭐 크렉산, 크녹산 주사 같은 것도 처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물론 그 용량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게 적극 처방이라는 부분이 이제 처방은 나갔지만 실제로 뭐 이런 면역 글로불린 주사가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인트라리피다 콩 주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면역 글로불린 주사 중에서도 용량을 적게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네, 크렉산도 용량이 사실 조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다 했는데 또 불구하고 다 이제 안 된 건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호르몬 쪽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하고 혈당 관련된 부분은 꼭 체크를 해서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꼭 교정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낭성 난소라는 게 이게 실제로 좀 배아의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그 배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좀 꽤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난자가 이제 회수되는 어떤 그 사이클에 전반적으로 난자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과배란의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난자가 많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안 좋은 난자가 좀 많이 나올 때도 있어서 실제로 배아가 착상까지 갈 수 있는 건강한 배아가 잘 안 나왔었기 때문에 자꾸 차수가 가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다낭성 난소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시 좀 뭐 혹시 오신다면 이런 부분 더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또 내분비내과 선생님이 보시는 거와 또 이제 저희가 또 생각하는 기준 맞아요. 자체가 또 맞아요. 항상 차이가 있을 수 음, 있어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좀 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도움을 좀 어떻게든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시험관으로 혹시나 아픈 아이가 나올까봐 고민입니다. 자폐라든가 이런 게 애초에 남포세포에서 결정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시험관이든 시험관이 아니든에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임신이 된 거의 방법의 차이에 있어서 아이의 이제 건강의 상태 같은 경우가 뭐 통계학적으로 아주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예. 근데 이제 시험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대가 조금 높아진 경우가 있다 보니 혹시 이제 주변에서 그런 걸 혹시 경험하시게 될 수 있어서 이런 혹시 얘기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나이대를 동등하게 비교했을 때 실제로 시험관 시술 자체가 이제 뭐 아이를 뭐 건강하지 않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의 뭐 발생률을 높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준성님께서 음. 와이프가 1차 때 4일 배아로 3둥이로 임신을 성공했는데 계류 유산 후 5일 배양으로 4번 이식을 다 실패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착상이 안 되는 5가지를 전부 다 해결한 후에도 안 된다면 따로 더 해볼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따로 더 해볼 것이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은 일단은 더 사실 해볼 거는 없고요. 뭔가 검사를 더 한다든지 근데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이제 5가지 전부 다라는 게 결국은 착상의 원인을 그러니까 빠짐없이 봐야죠. 빠짐없이 다 체크를 하고 이제 그런 실제로 자궁경을 통해서 자궁 안의 상태도 같이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간혹 이제 첫 임신이 잘 됐다가 이제 근데 그게 유산으로 이어져서 유산 수술 후에 이제 자궁 안의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셔가지고요. 그쪽을 더 교정해 줄 부분이 있는지 자궁경을 꼭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뭐 혈전 문제나 면역학적 문제나 아까 이제 그런 내분비 쪽의 문제는 저희가 이제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 확인을 하는 거니까 이상 여부를 다 체크해서 문제가 발견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제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이 다 서포트가 되더라도 혹시나 이제 그런 첫 유산 후 지금 사이에 이제 어떤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실제로 좀 건강 상태가 떨어지는 배아가 조금 만들어졌던 편이면 5일 배양 4번의 이식이 좀 착상은 잘 안 됐을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거는 더 노력해서 앞으로 좋은 배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뵙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제일 좋겠네요. 그러게. 이게 근데 어쨌든 셋이 붙었는데 지금 모두가 유산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염색체 문제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셋 모두가 다 나빴을 수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유산의 원인이 유산 혹은 붙어서 잘 안 가거나 잘 안 붙거나 하는 어떠한 원인은 분명히 있기는 하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밑에 이 김윤주님께서 시험관 오래 하게 되면 난포의 난자 개수들이 그만큼 확 줄어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질문하셨는데 사실 시험관이라는 게 이제 과배란의 어떤 과정을 거치니까 이게 연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처음만큼 난자가 조금 덜 자란다는 느낌은 당연히 받으실 수는 있을 텐데 그게 사실 시험관 때문이라기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실 난소 기능이 조금씩 떨어져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이게 될 것 실제로 같아요. 연구 결과상 예를 들면 시험관을 경험했던 그룹이랑 그렇지 않은 그룹하고 결국 폐경이 되는 속도나 나이 같은 것의 차이는 없다. 그리고 뭐 그와 뭐 또 별개로 유방암이나 뭐 난소암의 발생률을 더 높이거나 하진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은 연구 결과가 벌써 이제 시험관이 한 45년 했으니까요. 이제 연구 결과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명숙 씨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난소 기능 저하에 이제 난소 PRP와 내막 PRP가 도움이 될까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제 PRP라는 게 이제 자가 이제 혈청을 이제 분리를 해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세포 성장 인자들이 이제 섞여 있는 어떤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자궁 내막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자궁강에 주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난소 안에서 이제 그 난포가 자라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난소에 직접 그 혈청을 주입하는 방법이 난소 PRP인데 사실 이거는 아직은 연구 단계이긴 해요. 네, 네,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난소 기능 저하에 당연히 더 이상 해볼 게 정말 없다라고 할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고려를 하게 되는데, 입증된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이제 사실 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환자분들이 다 찾게 되셔서 이게 뭐 물론 이제 제가 뵌 환자분들 중에 이게 정말 우연의 타이밍상의 문제였는지 실제로 요 시술 때문이었는지 하고 오셔서 나무가 또 자라는 걸 저희가 채취를 좀 몇 번 하셨던 환자분도 계시긴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마지막 방법으로는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20번 임신 초기 초음파 보는 게 태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M모드로 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초기에 M모드로 초음파를 보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건 뭐 저희가 보는 원래 초음파가 M모드니까 그런 거는 뭐 이제 따로 걱정하실 일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뭐 초음파를 보는 것 자체가 뭐 이 태아의 영향에 대한 거는 사실 너무 짧은 시간이어가지고 초음파 자체를 뭐 진짜 몇 시간 우리가 이제 뭐 몇 시간을 계속 뭐 매일매일 본다 이러면 이런 정도는 돼야 일어날 수 있는 거라서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단비님께서 NK가 14이고 화학적 유산을 2번을 해서 이번에 시험관 시술을 하신 건가요? 유지가 잘 될지 걱정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유지가 잘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콩주사, 아스피린, 유트로게스탄 질정까지 처방받아봤습니다. 이게 화학적 유산 2번 후에 그러면 NK 검사만 하신 건지 아니면 다 검사를 했는데 나머지는 다 정상이고 NK만 14인 건지 네, 그게 지금 약간 확실치가 않아서 어떤 더 처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네, 애매한데요. 그리고 시술을 하셨다라고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관을 하셨는데 유트로게스탄 질정만 쓰셨다? 그건 사실 좀 유산이 이제 임신 유지가 잘 안 되시는 분이라면 프로게스테론 조금 고용량으로 가는 게 좋아서 주사제랑 좀 병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화학적 유산이 2번이면 당연히 면역글로불린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다니셨던 제 환자분, 김세희 씨 반가워요. 네, 우리가 출산하시고 병원에서 듣고 계셨다고. 네, 그래 정말 축하드려요. 네, 지인분이 난임으로 힘들어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여쭈셨어요. 난임 부부에게 어떤 영양제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말 한 30분짜리 질문이기는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세포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필요한 것 같아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뭐 퍼틸리티 이름이 붙은 그런 뭐 그런 난임 비타민들 정도는 기본적으로 드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건 맞을 것 같고 아르기닌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결과상 좀 혈관 확장의 효과가 워낙 있는 이제 성분이다 보니 뭐 착상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남편분 정액 검사와 관련된 연구 여러 가지 연구들이 좀 있기는 해서 그것도 당연히 이제 도움은 될 수 있고 사실 그리고 뭐 이렇게 나이나 난소 기능 저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특히 조금 더 요구되는 거는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이제 우리 환자분들의 나이들이 옛날보단 자꾸 조금씩 맞아요. 나이가 많아지고 계시고 그래서 난소 기능 저하군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에이징이잖아요. 사실 이제 노화의 진행의 과정에 있는데 어떻게든 이걸 조금 더 늦추려는 노력을 하기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쨌든 이제 뭐 그런 노력 인간이 뭐 현대의학이 노화를 뭐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제가 뭐 특히나 이제 뭐 하버드나 이제 이런 데서 안티에이징 센터 같은 데서 나오는 연구는 꼭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뭐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연구 결과들을 얘기하거나 뭐 책을 내거나 하면 막 열심히 찾아보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이제 기본적으로 에이징의 속도를 조금 더 늦추는데 어찌됐든 항산화제들은 웬만하면 도움이 되는 거여서 레스베라트롤도 연구가 좋고 뭐 요즘에 뭐 이제 뭐 NMN도 마찬가지고 뭐 SOD 여러 가지 그런 전부 세포의 생성에 관여하는 그 이제 패스웨이들 그 어떤 그 과정에 필요한 성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환자분들이 물어보셨을 때 제가 뭐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많으니까요. 많이 물어보셨을 때 연구 결과상 특별히 부작용이 없는 것들에 대한 거는 제가 부작용이 보고되지는 않았던 연구 결과가 좀 좋았던 그런 것들은 이제 여쭤보시면 제가 뭐 괜찮다 드셔라 이런 말씀 드리니까요.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제 또 질문해 주시면 또 답변 더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 모든 난임 부부가 다 똑같은 약을 똑같이 맞아요. 드셔야 되는 건 사실 음. 아니고 각 부부들 그러니까 각 이제 한 분 한 분마다 이제 그런 몸의 상태라는 최적의 어떤 그걸 찾아서 제일 그런 복용을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네. 사실 이게 뭐 다 예, 저희가 직접 뵙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네. 그래도 이렇게라도 네. 네, 시간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도 좀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좀 놀랐어요. 최대한 네. 대답하느라고 대답을 드렸는데 또 궁금하신 게 있다라면 또 따로 질문을 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또 시간을 한번 내볼게요. 네. 네.